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후주라고 하고요. 지난 12월 21일 그 동짓날 제가 그 남태령 현장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서 이제 그 전농 선생님들께서 싸우는데 도움을 드렸던 사람이고요. 제가 말씀을 너무 제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저는 그냥 제가 늘 하던 대로 그냥 트위터를 했을 뿐인데 많은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다행히 남태령 대첩에서 승리를 거뒀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생각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 이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나왔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잠시 애도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차별과 혐오 없이 집회할 수 있게 시민 비상행동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통일운동계의 큰 어르신인 비상시국회의 상임 공동대표이신 조성우 선생님께서 어제 영면에 드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셨습니다만 이제 폐암이라는 그런 병마를 이기지 못하시고 어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선생님을 떠올려 주시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 자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연락받았을 때 어떤 성경 구절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도 교회를 조금 다니긴 했거든요. 지금은 다니진 않지만 어렸을 때 성경 그런 책 같은 걸 읽으면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부분이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로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걸 보는 어린 마음에는 마술쇼처럼 예수님 손에서 이렇게 떡이 막 풍풍풍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제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 기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술처럼 신기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빵이랑 그 물사리에 딱 축복을 내려서 그거를 막 화수분처럼 이렇게 많이 꺼내시는 그런 것으로 상상을 했던 건데요. 이제 나이가 들고 그 얘기를 다시 떠올리면은 그 기적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거기에 있던 5천 명의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말씀을 섬기는 분들이 선함, 배려, 차별하지 않음,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광주리들이 이제 손에서 손으로 옮겨갈 때마다 이제 나보다 더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내놓고 또 내놓고 하다 보니까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넉넉히 차고 넘쳤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믿고 빵 5개랑 생선 2개가 들어있는 그 헐렁한 광주리를 군중 속에 던지셨고 우리는 어떤지 우리 앞에 그 광주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태령에 대해서 말을 시작해 보자면은 남태령은 우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위들이 이렇게 시위 기획단 분들이 기획을 하시고 무대도 크게 설치를 하시고 가수분들도 부르고 연사분들도 불러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에 반면에 남태령은 계엄 이후 있었던 첫 공권력과 시민의 이렇게 직접 대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12월 10일 일이 시작인데 이제 그 계엄이 시작되고 첫 그 시위가 굉장히 절망적으로 끝난 뒤에 이제 거기서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그 국회를 박차고 나가고 나서 시민들이 굉장히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었고 그 이후에 다음 주에 생겼던 그 시위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때 한참 국민의힘이나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근조화환이 한참 유행을 하고 배송이 되던 그런 때였어요. 이제 장례를 치른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유행을 하던 때였었는데 그때 이렇게 보다가 농민운동 하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상여투쟁 이런 거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신세대들의 퍼포먼스에 맞춰서 같이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그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전농 선배님이 계세요. 같이 활동을 하는 그 전농 선배님한테 이제
이런 거 상여투쟁 같은 거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거에 관심도 되게 많고 이런 게 이슈도 되기도 하는데 이런 걸 같이 하면은 약간 이슈도 되고 전농도 다시 관심 받고 농업 정책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간편한 마음으로 뭐 사람들이 뭐 이제 관심을 가져도 뭐 조금 가지다 말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트위터에다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글을 보시고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후원 통장이 갑자기 터지고 저한테 막 연락이 오셔가지고 후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중단해달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엄청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근데 중단을 요청을 했는데도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농민 선생님들 올라오시는 길에 따뜻한 밥이라도 드시라면서 계속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 선생님들은 거의 처음 받아보는 관심에 내가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투쟁에 잘 쓰겠다 하셨는데 이제 그때 상여투쟁뿐만이 아니라 트랙터 대행진이라는 것들이 기획이 되고 있었거든요. 사실 농민분들한테 가장 최후의 보루로 쓸 수 있는 무기 중 하나가 트랙터를 갖고 올라오는 그런 것이 가장 자기 농사 질 때 가장 귀한 것이 옛날에 치면 소였다면은 지금은 트랙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와서 직접 운전을 해서 공도를 달려서 올라오는 투쟁의 방식이 가장 최후의 방식으로 많이 선택되는 건데 그거를 기획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획하는데 잘 쓰겠다라면서 이제 후원을 받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난리가 난 사건 발단의 책임자로서 너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제 개인 SNS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번 탄핵 정국에서는 이 소식을 알리는 데 쓰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농의 그런 임시적인 그냥 자원봉사 같은 홍보 채널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게시글들이 일단 막 기본적으로 300만 조회수가 막 넘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그 글들을 또 다른 데다 퍼뜨리시고 그런 그 소식들을 전해주시면서 막 상여가 등장하면은 시민분들이 막 나와서 응원해주시고 인사해주시고 행렬에 따라주시면서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트랙터가 동군서군으로 시작해서 전남이랑 경남에서 올라와서 공주에서 만나서 서울까지 오는 그런 경로였는데 시작할 때부터 제 SNS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응원을 많이 보내주셨고 그런 소식들이 이제 계속 번지면서 농민분들이 무사히 서울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시민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되게 남태령은 한순간이었지만 그때부터 계속 시민분들이 자기 용돈 막 10,000원, 5,000원 후원해도 되냐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그 귀한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그 투쟁이 시작이 되었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농민분들도 사람들이 보는 눈도 많고 관심도 많이 받고 후원도 많이 받았으니까 경찰들도 평소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농민운동 시작한 지 40년 동안 계속 이제 당해왔던 그런 폭력 진압과는 다르게 좀 무사히 입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가지면서 이제 수원을 출발하시면서 올라오셨는데 그래도 여지없이 남태령이라는 경기도와 딱 서울의 그 경계선이잖아요. 그 남태령이라는 공간이. 거기서 경찰 차벽에 이제 사면 초과로 막혀서 트랙터가 경찰에 의해서 부서지고 안에 있던 어르신들을 이제 위험하게 강제로 끌어내려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밀고 때리고 거칠게 진압당했을 때 이제 또 역시 서울을 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구나 라고 이제 느끼시면서 이 시민분들한테 이제 한 번 더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영상과 글을 이렇게 담아서 글을 올렸고 비상입니다. 농민분들이 지금 위험에 처했습니다라고 글을 올리니까 그때는 바로 480만 조회수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일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경각심에 이제 본능적으로 응원봉 부대가 이제 남태령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도 본 집회가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중이었고 트랙터 행렬이 광화문까지 가는 게 이제 목적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랙터를 기다리시다가 트랙터가 왜 안 오지? 라고 트위터를 봤는데 남태령에서 경찰들이 농민분들 때리고 있대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원봉 들고 그 시위했던 그 차림새 그대로 남태령으로 가신 거예요, 바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전농 유튜브가 아주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않으시다가 라이브 방송을 키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현장에 미처 가지 못한 시민분들은 이제 밤새도록 그 영상을 이제 시청하셨는데 동시 접속 시청자 수가 2만 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고 한 10시까지는 수천 명 정도의 대호가 이렇게 같이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막차가 끊기고 나서는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민 그 2030 여성으로 대부분 구성된 그런 응원봉 부대라고 많이 불리우죠. 그분들이 이제 끝까지 같이 계시겠다고 결의를 하시고 계속 남아주셨습니다.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시민분들이 오시고 유튜브 시청자들이 막 많아지고 막 언론에도 관심이 이제 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갑자기 온순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강경 진압을 하지 않고 이제 합의된 대치선을 지키고 이제 거기서 서로 이제 자리를 지키는 식으로 합의가 되어서 남태령 대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이제 트랙터를 이제 마중하러 나간 거죠. 아무런 고민 없이 남태령을 향해서 달려갔고 농민들을 이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농민들이 청년들을 끌어안아서 밤새 서로를 지켰고 이제 130년 만에 그러니까 동학 농민운동이 우금티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패배를 하면서 그 맥이 끊겼는데 그 쓰러져간 농민들의 영령을 위로할 수 있는 평화로운 승리가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그 한강 작가의 그 유명한 질문이 있죠. 그 산자들이 죽은 자들을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들이 산자들을 도울 수 있는가? 동학농민군들의 패전개혁안을 이어받은 이제 전봉준 투쟁단이 그리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달려와준 청년들, 청년 여성들, 소수자들, 빈곤자들, 노인분들 그리고 동료 시민사회의 그런 운동단체 여러분들이 동학농민군을 도와서 남태령 대동세상으로 바꿨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태령에서 있었던 되게 신기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트위터로 제가 소식을 알리다 보니까 그분들의 소식도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트위터 계정으로 이제 DM이라고 하죠. 메시지가 왔어요. 힘드신 분들 잠시 쉬어가게 히터 겸 버스를 보내려고 하는데 세울 수 있게 도움 요청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게 바로 난방버스라는 정말 천재적인 후원 방식의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난방을 빵빵하게 한 버스가 이제 자체로 이동식 호텔 같은 쉼터가 되어서 이제 밤색 농성으로 이제 저체온증에 걸린 분들을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현장마다 이제 난방버스가 이제 도착을 하면서 이제 한파의 농성 시위에는 이제 빠질 수 없는 그런 후원 메뉴가 되었고요. 사당에 있는 그런 심야까지 하는 카페랑 카페, 식당이랑 식당에서 이제 불나게 전화를 받아서 남태령으로 온갖 음식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따뜻한 음료들 그리고 그해 동진달이었잖아요. 그래서 팥죽 같은 것도 배달이 되어서 비건 분들도 팥죽을 드실 수 있었고 닭죽, 피자, 김밥, 도시락, 빵, 과자 뭐 그런 먹을거리부터 이제 핫팩, 담요, 보조 배터리, 영양제, 뭐 생리대, 화장지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작은 마트가 건설된 것처럼 물건들이 계속 쌓이고 누구나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태령역이 평소에는 굉장히 작고 거기 주민분들도 한 마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엄청 적은 외진 곳인데 시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거기 화장실을 쓰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역장님이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엄청 일찍부터 거기를 열어주시고 불 켜주시고 난방해 주셔가지고 쓸 수 있게 조치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았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남성 화장실도 임시로 이제 여성분들이 쓸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셔가지고
그런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되게 편하게 있었을 수 있고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남태령역 안에서 따뜻하게. 그리고 경찰 차벽과 경찰들의 방해도 뛰어넘고 이제 배달의 민족으로 이제 라이더분들이 음식을 아주 작전을 수행하시는 것처럼 막 거짓말하시면서 막 옆길로 막 갔다가 막 경찰 사이로 막 들어왔다 이러면서 배달도 많이 해주셨고 그분들도 이제 숨은 공신이시죠. 그리고 새벽에 무작정 달려오려는 시민들을 태우고 택시 기사님들도 역시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옆길로 모셔다 주시고 그렇게 해서 택시 운전자분들도 이제 시위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의도 때부터 이제 이슈가 됐던 선결제 문화도 이제 커피차나 어묵차, 뭐 핫도그차 이런 식으로 푸드트럭으로 많이 들어오셨었고요. 이제 수백 인분의 먹거리를 조달하는 이제 임시 식당이나 카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되게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새벽 진짜 2시 정도가 굉장히 고비였어요. 그때는 정말로 경찰들이 그 시민들과 농민을 한꺼번에 진압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너무 강력하게 보였고 그 징후가 기동대들이 막 움직이면서 사실 그 오밤중에 경찰 차벽을 몇 중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양쪽을 막은 다음에 수천 명의 경찰들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새벽에. 그리고 그 여경 기동대까지 다 해서 이제 체증단까지 다 준비를 하고 무전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저도 발발발 떨면서 아 이제 연행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권력은 결국에는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받는 사람들 앞에서 가장 포악해진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국가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깨달은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앉아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나온다는 거짓말 같은 주문을 외우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이 폭력과 탄압에서 버텨내고 살아남고 결국에는 차를 빼고 이기는 방법 말고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없다는 마음으로 한 해 중 가장 밤이 긴 동짓날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시민 발언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자신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밝히면서 자기가 받아왔던 국가 폭력이나 혐오, 차별, 소외 같은 것들을 증언하면서 이제 농민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들을 들으면서 이제 농민분들이 다들 엉엉 우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청년들이 막 여러분 중 쌀 한 톨 안 먹고 자란 사람 있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동안 몰라드려서 죄송하다고 할 때 그 어르신들이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으시다가 바로 그냥 바로 엉엉순이라고 하죠. 엉엉순이 되어가지고 눈물을 계속 멈추질 못하셨고 울다가 웃으시다가 막 아스팔트 농사 40년 만에 이렇게 수확을 거두는구나 이러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그곳에서 거의 태초의 형태와 가까운 기획되지 않고 날것인 직접 민주주의적인 공론장이 형성이 됐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이제 다시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농민들은 시민의 말을 듣고 시민들은 농민의 말을 들으면서 서로 이제 몰라왔던 아픔을 돌아보겠다고 외치고 그거에 화답하는 자리였습니다. 전날까지도 아무런 접점이 없던 것 같아 보였던 2030 여성들과 60, 70대의 어르신들이 만나서 진짜 그날 밤 다시 만난 세계로 거듭이 났습니다. 이제 인직천 그리고 사람이 곧 하늘이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동학농민운동의 기조를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전봉준 투쟁단에서 새로 쓴 패전개혁안 12조가 있는데 이것이 민주주의의 절대 가치가 대동대상이 되어서 남태령에서 빛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살짝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이제 내란숙의 윤석열과 구 일당을 처벌할 것,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전원 사퇴할 것, 군경과 이제 군대는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공안기구를 혁파하자, 개방농정을 철폐하고 국가 책임 농정으로 전환하자, 경자유전의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자,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으로 농민의 생존과 존엄을 보장하자. 노동차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자. 재벌개혁과 대기업 경제력 집중 해소하고 중소 영세상인 생존권을 보장하자. 이태원 참사, 최상병 등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소수자의 혐오와 차별을 철폐하자. 선거 연령을 낮추고 청년 정책을 우선하자. 불평등 조약 및 종속 외교 청산하고 자주권을 실현하여 한반도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자. 이런 패전개혁안을 들고 이제 투쟁에 임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기치 아래서 차별과 혐오가 시민연대라는 거대한 불꽃 안에서 흔적 없이 녹아서 무력화되었었고요. 이제 그 치열했던 밤이 지나고 이제 나중에 그 차벽이 열릴 때 보니까 경찰 차벽이 10중으로 트랙터를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 예전에 뭐 명박상성 이런 거 유명했을 때도 10중 차벽은 제가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경찰들이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시민연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0중 차벽이 열리고 행진이 시작돼서 이제 한강진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행진을 하게 됐고요. 그 행진이 끝나고 한강진에서 마지막 트랙터까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저도 안도의 한숨과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저도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제 끝났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게 그냥 시위 현장이 아니고 집회 현장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회 현장이랑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되게 그거를 알게 되니까 엄청 무거운 느낌과 함께 이제 되게 슬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신화 같고 되게 전설 같은 사람들이 되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어떤 권력에 저항하고 이긴 이야기가 정말 한국 사회에서 오랜만에 나타났고 이게 과연 이어질까? 약간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신기루로 끝나지 않을까? 이제 이 불꽃이 너무 금세 사그라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또 그 생각이 또 다시 바뀌었어요. 그 남태령에서 시작된 불꽃이 안국의 장애인 차별 그 철폐 운동에서도 거기서도 남태령 얘기가 나오고 해와의 동덕여대 시위에서도 남태령에 감사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남태령을 호명해 주시고 그리고 부산에서 그 막 국힘 당사 안에서 시민들이 갇혀 있을 때도 여기가 남태령이다, 부산의 남태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부산에서 거제에서 그 고공농성 하시는 분들에게도 남태령의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이 그쪽까지 가셔가지고 거제에서 또 응원을 해주시고 무안에서는 이제 전현홍 선생님들께서 밥을 해서 그 공항에 계속 유족들에게 밥을 갖다 주시고 현장에서 연대를 거듭 느끼고 그 연대에서 다시 희망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우울하진 않고 이게 한순간의 꿈으로 끝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연대를 느끼고 평등함이 주는 평온함이나 자유, 민주주의 같은 가치를 느끼고 거기서 내가 오롯이 존재하고 지지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약하나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런 동료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제 몸을 통과하고 현실이 되고 그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시작되고 나서는 제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겠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현장을 가면서 이게 단순히 민주주의가 막 아름답다, 찬양, 경탄을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되게 지독하게 의심하고 얼마나 민주주의가 복잡한지, 지리멸렬하고 힘든지, 허술하고 위험하고 연약한지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과정이고 그의 반면에 그 반민주주의는 얼마나
정교하고 구조적이고 그 작동이 너무나 편리하고 이것들이 너무 잘 먹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인 거고요. 그러니까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고안해낸 이제 정치체와 민주주의 개념들이 얼마나 악의를 가진 소수의 반민주주의의 위정자에 대해서 산산이 부서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죽음에 가까운 절망감으로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한지, 그리고 지켜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대하고 단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가시밭길에 몸을 던지게 하는 이 절대적인 양심의 명령, 불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가 되게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아까 한강 작가 인용을 또 했는데 또 하자면은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라고 저도 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것이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나를 포함한 인류가 민주주의만큼 위대하고 민주주의만큼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만큼 민주주의도 부족하고 우리가 위대한 만큼 민주주의도 위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내 안에 존재하는 모순이나 내 악행이나 무서운 생각들, 그리고 내가 저질러온 실수와 언어들, 거친 언어들, 그런 것들과 또 다르게 내 안에 열정과 호기심, 사랑, 관용, 신뢰, 양심 같은 선한 덕목들이 이 너무나 이질적인 것들이 제 안에 같이 있잖아요. 이것이 점점 커지고 정치체가 되고 한 나라가 된다면은 민주주의라는 모습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끝나지 않고 물음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모순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묻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답을 찾아서 살고 있지만 결국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없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경험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천 년 동안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전쟁을 하면서 역사가 왜 반복되고 왜 싸움이 끝나지 않고 학살당했던 사람이 왜 또 다시 학살을 저지르는지 그런 것들을 성찰하고 반성해도 우리는 성인이 될 수 없을 만큼 오염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계속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지프스처럼 돌이 떨어져 내릴 거를 알면서도 또 다시 그 굴릴 돌을 찾아 내려가서 또 뼈와 살을 깎아가면서 돌을 굴러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저도 원래는 뭐 시위 같은 데 많이 나가고 그랬지만 이번 남태령에서 느낀 점이 너무나 많고 제가 그 몸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이 제 삶을 많이 바꿔놨다고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되게 속성으로 그거를 체감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던 때 그리고 투쟁의 현장에서 몸으로 겪어낸 것들로 우리 진심 어린 연대와 민주주의의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 내 역사, 내 고유한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것만을 주장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시민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이 던진 광주리가 내 앞으로 왔을 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나 나보다 더 외롭고 소외받은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차고 넘치겠죠, 광주리가. 그 빵들이 언젠가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 앞에 선물처럼 등장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은 마무리를 할 건데 이 남태령에 대해서 어떤 신자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남기신 트윗 글이 있어가지고 그걸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예수님은 사흘 일찍 오셨어. 평소보다 일찍 오셔서 잔혹한 추위 속에서 서로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계셨어. 그 자리에 없었어도 멀리서 안타까워하며 응원한 사람들 사이에도 계셨어. 따뜻한 실내에서 벌어진 그 어느 대형 교회의 예배판에도 없었어. 예수님은 남태령에서 같이 맡고 계셨어.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